모처럼 만에 이 야간 방송에 한번 나와봤네, 그죠? 5시 반에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 매주 한 번씩 보다가, 그죠? 모처럼 만에 야간에 3월 1일 특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시장에 있어서 아마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쉬시는 상황이죠, 그죠? 이미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던 주도 섹터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 중근님, 뭐 거의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주도 섹터, 우리가 뭐 코스모학도 지금 뭐 22,000원에서 43,800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뭐 5시 반에 보시는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그죠?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돼. 이 시간대에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셔요? 네, 주말이라기보다 쉴 시간인데도, 송대박님 그랬어요? 5시 반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보시면, 1월 달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1월 달에 핵심 테마가 뭐라 그랬어요? AI라 그랬죠.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죠? 1월 1일부터 출발을 했죠. 그죠? 1월부터 출발을 해서 뭐예요? 7,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이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셀바스 AI, 그죠? 뭐 알체라, 줌인터넷, 그리고 위세아 아이텍. 저희는 이제 위세아 아이텍을 공략을 했는데, 그죠? 위세아 아이텍을 15,200원 요 라인에서 매수해서 뭐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한두 분밖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뭐예요? AI 관련주. 무슨 얘기냐면 1월 달부터 출발을 했잖아. 그죠?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그죠? 이게 위세하이텍은 그나마 AI 관련주 중에서 이제 2월 13일 날 제가 올려놓은 부분인데 유일하게 실적이 플러스인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도 못 나는 회사가 뭐 알체라 같은 회사죠. 적자인 회사.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되게 적잖아요. 그죠? 위세하이텍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확실하고. 그런데 AI와 관련주는 2달이 됐습니다. 무슨 거냐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에 움직였었던 게 뭐였어요? 로봇 관련주였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가 먼저였죠. 그죠? 1차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2차 상승, 그 다음 3차 상승 부분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쪽. 근데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꺾여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로봇은 제가 이 이야기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테마 하시는 분들은. 그죠? 테마 쪽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로봇 관련주가 12월 달에 먼저 출발을 해서 이제 마무리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 AI 관련주가 마무리권에 들어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AP 유성, 그죠? 이 유성 관련주들은 조금 더 남아 있고, 그죠? 그게 출발점이야. 얘네가 1월 말.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출발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출발을 했다는죠. 그죠? 그때 이제 2월 1일 날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그죠? 이거 뭐, 비싼 게 아니다. 22만 원 올라왔다고.
22만 원 올라왔다고 비싼 게 아니다. 더 올라 30만 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29만 5천 원. 그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죠? 다 방송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에코프로가 급등을 해서 했는데 비싸냐 싸냐 산업의 지용도가 바뀌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2차전지가 주도줘야 된다. 그죠? 2월 1일 날 제가 돌직구 우리가 돌직구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려냐면 주도주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2차전지 양극재를 2차전지 양극재라 하면 그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라노 신소재 그죠? 그리고 광물 쪽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금양 그죠? 이런 종목 중에 50% 이상은 내 계좌에 들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50% 이상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주도 섹터를 매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라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많이 올린 건 팔고 적게 오른 걸 사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도주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2월 1일 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저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구님? 옛날에 저하고 같이 했었을 때도 기억하시죠?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그게 그 이유가 명확하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더 질러준 게 누구냐? IRA와 CRMA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둬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이게 딱 2월 1일 날 원고예요. 그리고 2023년에 개묘년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가 이런 부분도 있다. 예. 저는 에코프로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다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 그죠? 에코프로가 제가 저기에 비교 드린 거 그게 그 라인이 요때 요날도 비교를 드렸잖아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싸다고. 이날이 언제 2월 17일 날 금요일이죠. 그죠? 2월 17일 날 금요일에도 이 가격도 싸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죠? 장대 양봉 한번 착 나면 많이 올랐다 하고 파는 거예요. 응? 많이 올랐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안 얻은 게 얻은 거냐? 제가 얘하고 비교했었던 게 카카오잖아요. 2월 17일 이날이에요. 2월 17일이면 요 날이네. 그죠? 이날.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전문가가 2월 17일 이 가격하고 에코프로 이 가격하고를 비교하면서 여기 가격을 비교하면서 에코프로가 카카오보다 더 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중구님? 어느 게 더 싸냐? 개인 투자가들은 그 싼 거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월 17일 날 보내드린 원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고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식. 응? 종합주가 지수가 3,266포인트 갔을 때 그때 주가가 최고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던 다른 종목들이. 그죠? 제가 여기 2월 15일 날이네. 그죠? 이거 비교 드린 거야. 2월 15일 날. 응? 에코프로는 2020년 매출 8,500억인데 올해 7조. 3년 만에 9배가 성장을 했어. 매출이.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8,300억 예상을 해. 10배가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요. 그 주식이 왜 비싸냐고.
그죠? 반대로 카카오는 무진장 떨어졌어. 그죠? 2020년에 4조고 2023년에 8조. 얘도 2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 8조로 2배네. 그죠? 3년 만에. 영업이익도 4천억에서 7,600억으로 예상을 하니까 2배 정도 증가하고. 그런데 펄을 봐야지. PER 시가총액을. 얘는 28조고 얘는 이 당시에 5조대고. 그죠? 그럼 어느 게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해도 된다고. 물론 그죠? 3월 3일 날 49만 2천조 물량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49만 2천주 12 전환 물량. 그러니까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쉴 수 있지. 그죠? 쉴 수 있어. 쉴 수 있는데 왜? 수급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지. 지금 얘가 올라와서 이제 뭐예요? 7조야. 제가 5조 때 이야기를 했는데 7조야. 카카오 떨어져도 뭐예요? 28조 밑으로 내려왔네 이제. 누가 싼 겁니까? 이걸 명확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 주식을 할 때는. 다만 그런 성장성이어도 가파르니까 뭐예요? 흔들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뭐예요? 이야기를 해드린 거 아니야. 뭔 이야기를? 김기수 돌주크 타이밍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죠? 얘 보낸 날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전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중구님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의 역사. 2차 전지 관련 이벤트 뭐 해서 핵심 광물과 관련된 법,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부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연관된 부분에서 IRA와 CRM의 필연적인 이유, 그 필연적인 이유가 나오면 재료 노출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어. 세부적 상황이 나오면. 그죠? 그런데 팔고 다른 데 가지 마시라고. 중구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2차 전지가 꺾였다. 그럼 뭐다? 시장은 조종이다 또. 못 올라간다. 어떻게 주식을 매매를 하는 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낮고 시장보다 도태되느냐? 시장 지수만 바라보고 있어. 응? 시장 지수만 바라보고 있어. 시장 지수 올라가면 내 거 올라가겠지 하고. 또 가격만 바라보고 있어. 이전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니까 되게 싸고, 이전에 내가 몇 달 전에 봤을 때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에 와 있어. 너무 비싸. 많이 올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 그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실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그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고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반대로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그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되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주도주 역사를 여러분들께 2월 1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학의 정석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런 대시세,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매매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 정말 뭔지도 모르는 거야. 에코프로가 왜 1등이냐? 그죠? 그 에코프로의 1등 부분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자. CATL 도박 아무것도 아니라리죠? 그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더 많이 얘기하려는데 이 저녁 시간에는 첨출부 출연해봐서 몇 분 해야 되는지 짧게 하라 그래갖고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CATL 별거 아니다. 응? 결국 CATL이 뭘 하든 뭐든 거기에 누구냐 그 재료, 부품, 이런 소재 이런 쪽은 누구 거 써야 되냐? 서방 거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서방 국가 거 써야 되는데 서방 국가 거라고 하면 누구야? 우리나라 거하고 일본 거밖에 없는데 일본은 뒤쳐져 있고.
우리나라 거라고, 우리나라 양극재를 써야 된다고. 이게 안 나와요? 다른 분들 다 나오시죠? CATL이 저는 못한다라고 보는데 포도하고 해도 우리나라 양극재 쓸 거고, 그리고 테슬라데이에서 반값으로 만든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반값 만들어? 반값 만들면 뭘로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CATL 리튬 이산철 배터리로 만든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 그죠?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를 양극재를 사용할 거라고. 응? 배터리를. 그 핵심 법안인데 왜 그걸 우습게 보냐고 정말. 그래놓고 진입장벽 낮은 쪽을 매수한다? 그 2차 전지도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쪽팔리잖아. 동박도 쪽팔리고, 그죠? 전해질도 쪽팔리고, 분리막도 쪽팔리니까 조금 올라오겠지. 그죠? 응?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옆에 있으면, 그죠? 공부 안 해도 주워 듣는 게 공부 소리니까 조금 배워 들은 게 있는 거고, 저기 맨날 놀면, 그죠? 암만 그 노는 가운데에서 공부해도 공부 잘할 수가 없잖아. 그죠? 개천에서 용나는 건 옛날 말이고,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글로벌 리튬 기업,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리튬을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쪽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 리튬 기업도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튬이 서방 국가에는 없느냐? 서방 국가의 리튬 부분으로 보게 되면 호주와 칠레에 매장량 엄청 많아. 그러면 왜 생산을 안 했어? 환경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재련의 비중이 높았던 거예요. 생산의 비중도 높고 재련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가. 그런데 IRA와 CRMA를 하면 해야 돼. 서방 국가의 이 매장량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안 해도 중국 제외시켜도 돼. 그런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수산화 리튬 쪽의 기업이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대박인 거예요, 지금. 중근님. 이해되시죠? 다만 아까 이야기한 3월 3일 날 49만 2천 주의 시비 전환 물량이 나오니까 흔들릴 수가 있고, 그지? 그런 걸 염두에 두되, 내일 더 올라가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산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느 마디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면 물량만 뺏기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차 전지 매매해 보셨던 분들 할 거야. 팔고 나서 이거지.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 제가 실제로 들었어. 뭘 들었냐면, 코스모하. 사실 에코프로가 1등이야. 그죠? 이게 주요 광물의 수산화 리튬 국내 지금 현존하는 생산하는 업체로는 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생산해 낼 거고 또 그 수산화 리튬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쪽과 연관돼서 금양이라든지 얼마나 진척이 될지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그리고 금요일 날 에코프로 LNF, 그죠? 3조 8천억 수주 공시로 이렇게 올라왔고, 그지? 포스코 케미컬은 40조 먼저 올라왔다고 쉬고 있는 중이고, 그지? 왜? 연봉으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는 라인이지. 그죠? 그것까지 다 얘기해주면 어떡하나, 필승세븐님. 지금 저 뭐 먹고 사나. 그죠?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제가 2월 1일 날 그 방송에 2차전 주도 섹터가 뭐고 2차 전지가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인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데, 죄송할 거 없어요. 죄송해.
왜냐하면 그건 올라가는 단가 라인을 정확히 맞춘다는 건 시장의 변화와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를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뭐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단타로 생각하다가 또 주종 보드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단기적 매매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까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좋다고 계속 양극재가 좋다고 그러면서 왜 양극재를 매수 이야기를 안 했느냐. 쫄려서? 아니요. 응? 쫄려서? 아니. 전 딴 주식 살 거면 그죠? 2차 전지 양극재 살 거예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IRA와 CRMA가 3월 달에 중순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 법안을 봤을 때 그 법안 내용의 세부적 내용을 봤을 때 한 번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거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한 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그 고점에서 제대로 팔 수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연관 주식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다못해 내일 부분은 뭐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지? 단기적으로는 내일 요 재료가 클 거야. 뭔 재료가 커? 요거 있죠. 중국의 2월 제조 PMI가 52.6으로 상승을 했다. 2012년 5월 이래 최고다. 이게 뭔 얘기예요? 중국의 제조업이 조금 살아난다는 거잖아. 그죠? 요것 때문에 시크리컬 업종이나 중국 여행 있죠? 우리나라 여행, 항공, 카지노, 응? 요쪽으로 조금 매기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PMI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 PMI의 상승은 결국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죠? 멀티플만 높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섹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지. 왜? 물가가 중물가 중금리 시대 부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고 플랫폼이나 이런 거 반등 노리면서 들어가지 마셔라. 그런 거 하지 마셔라. 그냥 주도 섹터 하다가 주도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쉬어야 될 만한 마디가 나왔다. 그러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다시 충분히 쉰 라인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매매야. 주도 섹터가 가지고 매매하는 게 그게 명품 매매고. 응? 시장 지수 올라간다고. 그죠? 저거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홀랑홀랑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 샀다가 물려버리면 2차 전지 조정받아도 못 사.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 다 냅두고 떨어진 종목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떨어진 종목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리코스마 화학도 처음 이거 올라갈 때, 그죠? 여기서 잘 보셔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한 거야. 에코프로가 출발하는 자리. 응? 에코프로, 여기 잘 보셔.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어느 때 사느냐의 기술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딱 돌아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 그죠? 1, 2, 3. 이거 나왔으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팔아 제꼈을 거야. 이게 돌파의 신호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돌파의 신호탄인데, 그리고는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라 그래.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매도 안 하면서. 신고점 벗기는데도 버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는 애써서 저 밑에 있는 주식들 살라 그래.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그 종목에 대한 내용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뭐야? 코스모학 아까 출발할 때가 2월 12일이죠. 그죠? 2월. 응? 핵심 원자재법 최대수의 2월 16일 요때 요 전에도 자, 2월 1일부터 그죠? 2월 2일, 2월 2일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자랑질하는 거 말고 2월 2일 그 전부터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죠? 차세대 핵심이다. 차세대 핵심 테마,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그죠? 글로벌 전기차 이게 다 뭐예요? 폐배터리 관련주야. 이야기가. 그죠? 이게 핵심 2부. ESG에서 전기차 폐버리터와 관련된 부분 그 내용을 계속 보이면서 뭐예요? 코스모 화학을 집중해라. 2차 전지 소재에서 재련까지 폐배터리의 핵심이다. 이 코스모 화학이. 이때 가격이 22,000원, 24,000원 하던 때예요. 그죠? 지금 이제 4만 원대가 됐고. 2월 2일부터가 언제야? 여기잖아. 그죠? 2월 달에 여기. 2월 2일 계속 이야기했었던 라인이라고 얘가. 코스모화하고 성일라이테. 2차전지 양극재는 우린 기본 50% 이상 있으니까 50%는 양극재에 박아놓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뭐해? 돌아서 움직이는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매매인데. 자, 코스모화학도 연봉 한번 봐보세요. 5,000원 하던 주식이 4만 원 왔죠? 5,000원 하던 주식이 4만 원 왔잖아. 연봉. 종합주가 지수가 4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응? 에코프로. 작년에 잠깐 쉬었지, 그지? 한 해. 얘, 뭐해? 9,000원에서 지금 30만 원, 30만 원 근처 왔어. 9,000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하면 30배밖에 안 올랐네, 아직. 그죠? 30배밖에 안 올랐잖아. 그렇다고 또 내일 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갖고 가는 거고 조정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사는 타이밍, 단기적으로 사는 타이밍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연봉인데 응? 종합주가 지수 연봉 봐보세요. 종합주가 지수 연봉. 응? 이렇잖아. 코스닥 다 이래. 그런데 왜 종합주가 지수는 못 가? 연봉 봐보셔. 그죠? 삼성전자 2021년, 2022년 다 까먹었고 올랐던 거, 그죠? SK 하이닉스는 더하고, 그죠? 거기에 누구예요? 카카오. 응? 거기에 누구예요? 게임주들. 아까 이야기했죠. 적전하니까 떨어져야지. 컴투스 홀딩스. 그죠? 적자나니까 다 내려온 거야. 내려와도 PER 기준으로 낮은 게 아니라고. 반등하고 구별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뭐 저 셀트리온
이런 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셀트리온은 위험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위험하다. 응? 주가 종합주가지수가 또 이렇게 급락했나요? 코스닥이 이렇게 시장이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이런 거 위험하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쉬워.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얼마나 쉬워요. 다 올라간 거 다 팔아서 떨어진 거 사지. 그런 매매, 여기서 잠깐씩 이렇게 반등 들어오는 매매 잘못하다가 엮이는 거예요. 왜? 주 흐름을 안 보고 접근을 하니까. 응? 시즌이니 뭐니 바이오 이쪽 라인 부분은 거의 전멸이잖아. 그거 못 돌아온다니까. 응? 작년부터 제가 아주 소리치잖아. 절대 못 돌아온다고. 절대. 고점 못 벗긴다고. 플랫폼이니 게임이니 이전 2021년 고점 10년 안에 절대 못 돌아온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 2차 전지가. 대한민국 양극재가. 그런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매매를 해요?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제? 확인해 보면 되지. 언제부터 왜 그렇게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쪽 라인. 그죠? 물론 2차 전지가 직선으로, 주가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 파동을 그려. 파동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다가, 그지? 그게 이제 주도주의 역사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가야지. 얘도 셀트리온도 2만 원에서 여기 이때 2만 원, 3만 원, 여기 그 전에는 만 원, 1,900원, 2,000원 할 때였지. 그죠? 2,000원이 37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2,000원짜리가 37만 원까지.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거의 200배 가까이 오른 거지. 2,000원이 37만 원 갔으니까 200배 가까이 올른 대시세를 내고 끝난 거잖아요. 주도주로 가면 그게 주도주예요. 그런 매매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응? 저는 새로운 기술을 3만 원대 사서 32만 원에 매매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지?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누가 가면 같이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응? 왜 제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죠? 여하튼 세비캣 역시 그죠? 일정 비분 그건 이제 이런 거예요, 서관아님. 어떤 거냐면 세부 조항이 나와야지. CRMA도 그죠? 그 세부 조항이 나올 때 폐배터리의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 그 기준이 생각보다 더 높다면 그때는 확 뛰겠지. 반대로 생각보다 낮다면 내려오겠지. 그래서 법안의 세부 조항까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2021년에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 전부 다 2021년은 세게 올라왔어요. 왜? 개나 소나 다 올라왔어. 왜? 그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 AI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는 2022년 작년에는 포스코 케미칼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정받았어. 그런 가운데에서 동박이나 분리막이나 전해질은 2021년에 오른 거 다 까먹었어. 왜? 경쟁력,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분리막은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 전해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2차 전지 간에 제가 제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가 올라간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전문가 아니라고 그따구로 얘기하면. 2차 전지의 양극재가 올라간다는 게 정말이고 핵심 광물 쪽에 수혜를 받는 쪽이 올라간다는 게 진짜고 그리고 IRA가 뭐 어떻다 이 CRM의 핵심은 안보고 국가 안보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갖고 가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도 겁나서 못 사. 떨어져도 겁나서 못 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가격 제시할 내려와 있었을 땐 뭐예요? 다른 거 카카오가 조금 반등하고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네이버가 조금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그죠? 반토막 났던 종목들이 반등하니까 그쪽으로 반등이에요. 이제 반등 초입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 물리니까 또 이쪽에서 올라가는 걸 못 가고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계좌에 돈이 펄펄 남쳐서 이쪽 종목 저 종목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등 보고 들어가서 묶이니까 주도주가 나아갈 땐 뭡니까? 손가락 빨고 반등 관련주들하고 뭐예요? 생을 같이 해야지. 시장보다 못한 걸로. 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가의 95%를 아프게 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95%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인가요? 3,000포인트 올라가서 에코프로가 그렇게 상승하고 코스모화학이 상승하고 양극재가 상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크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금리 3월 21일, 22일 날 FOMC 열리는데 그 FOMC에서 0.25bp, 0.5bp 올라가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거를 감수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에서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 그게 시장인 거예요. 그죠?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제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김기수 돌직구 타임. 5시 반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2020년 그렇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도 2021년 내려오는 시장에서도 2021년은 대부분 다 힘들었으니까. 왜? 주도 섹터마저도 조정을 보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올라가도 힘들어. 떨어져도 힘들어.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아셨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도 수익 못 냈어. 떨어질 때도 수익 못 냈어. 그러면 주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저가주, 2차 전주, 숨겨준 주식이 왜 안 올라가? 남들 다 오를 때. 그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 친구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못 올라가? 그럼 제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돼 있어? 공부 안 했거나. 그죠? 같은 독서실에 다닌다고 전부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 밤새도록 해도 집중력 갖고 있는 놈은 올라가는 거고 경쟁력 있는 놈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똑같은 시간 독서실에 있다고 해도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 못 보는 거잖아요. 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독서실 안 간 놈은 차라리 안 갔으니까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같이 간 놈이 공부를 못한다. 그럼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질 확률이 똑같은 50%가 아닙니다. 올라갈 확률은 33%밖에 안 돼요. 정체하고 떨어질 확률이 66%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필승세븐님. 김기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시가총액 3,000억 이하짜리 이런 주식 말고 시장의 주도주와 핵심 주도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만, 그런 분만 김기수하고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